수첩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민선 8기 울산지방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들 짚어보는 연속 기획 이번 주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앞서 2주 동안 울산의 도심 융합 특구 그리고 역사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네. 이 내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울산 MBC 뉴스 채널에서 퇴근길 톡톡 다시 보기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게 울산 뭐 산업도시다, 대기업이 있다. 네. 그래서 부자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실상은 그럴까요? 그렇지만은 않죠. 일단 울산에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대기업이 많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뭐 현대자동차나 뭐 현대중공업 같은 자동차나 조상 관련 대기업들이 많다는 거는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또 SK나 SOL 같은 석유화학 기업들도 많고요. 그 외에도 뭐 대기업이든 아니면 중견기업이든 많은 업체들이 울산에 뭐 공장이든 아니면 대규모의 생산 기지든 어떤 식으로든 설비를 두고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한정되는 용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네. 생산 기지만 두고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네. 이게 본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죠. 네, 그렇죠. 본사 주소지가 울산에 있다는 의미가 꼭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울산에서 활동하는 기업 중에 이제 주식시장에 공식적으로 상장돼 있는 기업이 46개거든요. 네. 꽤 많은 편인데 이 중에서 울산에 본사를 두고 활동하는 기업은 25곳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상장 기업 2곳 중 1곳 정도는 본사가 울산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들 중에 생각보다 울산에 본사를 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굳이 꼽아보자면 롯데정밀화학이 있고, 예전에 삼성정밀화학이었던 롯데정밀화학하고 현대미포조선 정도가 있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에 법인 분할을 하면서 네. 본사가 서울로 이전을 하는 거 우리 그 당시에 이제 뭐 지역에서 논란을 통해서 자세히 짚어보고 알고 있었고, 현대자동차나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이제 울산에 본사를 두지 않았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네. 왜 울산에 본사를 두지 않는 걸까요? 네, 애초에 기업 자체가 시작을 울산에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구상을 한 후에 그거에 필요한 공장이나 생산 설비를 울산에다 설치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렇다면 본사가 그냥 타지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울산에는 공장이나 생산기지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앞에 현대중공업의 사례처럼 사업을 울산에서 시작하기는 했는데 추후에 본사를 타 지역으로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사하는 기관마다 다 제각각이라서 참 기준을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최근에 조사했던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대기업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큰 기업 그룹들 있잖아요. 이제 상위 40개를 추려봤을 때 계열사까지 다 합치면은 이게 한 1,70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서울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랑 인천까지 합치면 수도권에만 한 4개 중에 3개, 그러니까 한 74% 정도는 다 수도권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 대기업의 본사 문제에서도 빚어지다 보니까 역시 울산도 거기서 피해가지 못하고 본사는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이게 결과적으로 또 지방 소멸 문제, 수도권 그렇죠. 인구 집중 문제로 맞습니다. 번지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이렇게 본사가 네. 그렇게 돼버리면 네. 청년들이 당장 사실은 본사 위주로 일자리를 그렇죠. 희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인구 유출 문제가 계속해서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 그러면 왜 지역에 울산에 본사를 두지 않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기업에서 활동을 할 때 공장이나 생산기지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연구 개발을 한다거나 각종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 관련 업무나 연구 개발 업무에 필요한 인재들을 유치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근무하는 걸 꺼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서 정주 요건도 떨어지고 뭐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건이 웬만큼 좋지 않으면 지역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일단 수도권에 있는 우수한 인재는 수도권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거고, 네. 그러면 지역에는 본사가 없으니까 그런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해도 결국은 일자리를 찾아서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울산에 대기업이 많다, 공장이 많다, 그래서 뭐 좋은 일자리, 소위 돈 많이 주는 일자리가 많다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것은 소수의 생산직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이고, 사무직이나 연구직이라거나 우리가 이런 직종의 다양성 부분에서는 별로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네. 공약이 지방의 연구 단지를 구축하겠다. 그렇죠. 차세대 신산업을 발굴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랬죠. 이렇게 기업 본사가 울산이 아닌 곳에 있다면 네. 지역의 재정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게 영향을 바로 줍니다. 사실 대기업 유치를 하려는 게 지역마다 굉장히 치열한 이유가 세수랑도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법인세를 기업들이 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법인세가 전부 국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중에 최고 10%까지 법인세 할 지방 소득세라고 그래서 본사가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다 그걸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굉장히 기업들이 법인세를 엄청 많이 내다 보니까 지방의 10%만 떼어줘도 이게 막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니까 지역의 재정이 어려운 곳들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대기업을 모셔오려고 어떻게든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 세수 때문에도 안간힘을 쓰는 거고요. 요거 비슷한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게 지역에다가 지점을 낼 때 꼭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백화점이나 마트 법인을 그 지역에 둬라 이렇게 네. 요구하는데 이제 그 유통기업들이 그거를 지키지 않고 본사를 그대로 서울에 둬서 아니 여기서 돈만 벌어서 가겠다냐 여기에 내는 건 전혀 없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있는 사례들이 다른 지역에서 종종 있었는데 네. 이 기업 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기지를 여기다 둬서 인건비야 주겠죠. 그렇지만 공장이나 이런 생산단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울산 지역의 손해나 피해 같은 것은 있는데 돈을 벌어가고 실제로 세수를 누리는 곳은 따로 있다는 거는 분명히 좀 수도권이 문제가 주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있는 그 거죠. 재정적인 여건으로 계속해서 인프라가 조성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몰리는 예. 거고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이 순환, 반복이 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울산이 본사가 아니었던 기업은 사실 옮기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이사일 수도 있어서 그렇죠. 이게 쉽게 짐작은 못 하겠어요. 네. 하지만 울산에 애초부터 기반을 둔 기업이라면 네. 본사를 옮기는 거를 막을 방법이 나와야 할 텐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대기업 유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때 공약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또 지난 정부에서는 정부 말기에 대기업이 만약에 수도권이 아닌 곳으로 이전할 경우에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주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사되지는 않아서 네. 이게 기업을 유치할 만한 그러니까 본사를 옮길 만한 어떤 동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주민들이 서명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울주군의 S오일이 있잖아요. 여기가 워낙에 매출을 많이 잘 올리는 기업이고 큰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의 서명 운동을 받아서 S오일 본사 울산으로 옮겨라 이런 요구를 이제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필 지방선거 시기랑 맞물리면서 흐지부지 네. 되고 결국은 서명이 전달되지도 않은 채 그냥 중단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도만으로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번 수도권으로 옮겨간 기업의 본사를 다시 끌고 오려면 그 기업이 수도권을 버리고 여기에 올 만한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본사를 여기다 옮길 만큼 여기서 계속해서 사업을 펼쳐도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지역이 심어줄 수 있느냐도 또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맞아요. 이게 옮기는 것들은 또 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그러면 왜 도대체 본사 이전을 안 하려고 하는지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죠. 예. 이거 이제 흥미로운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지난달 19일에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어요. 그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 사업장 신증설에 관한 의견이라는 걸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1,000대 기업까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한 150개사 정도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응답한 기업 중에 거의 90% 가까이가 수도권이 아닌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왜요? 네, 이유는 뭐냐면 여기 비수도권에서 사업하는 환경이 딱히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이 아닌 곳으로 이전을 한다면 이유는 비용일 겁니다. 그렇죠. 수도권은 땅값도 비싸고 인건비도 많이 든다거나 여러 가지들의 비용, 원가가 많이 드니까 그걸 절감하기 위해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러면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이 아닌 곳을 찾거나 아니면
해외로 나가버리거나 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보기에 비수도권의 사업 환경이 그래서 해외에 비해서 좋냐라고 보니까 아니라는 응답이 훨씬 더 많았어요. 네, 오히려 해외가 말도 안 통하고 제도도 다르고 이래서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건비라거나 여러 가지 비용의 차이 또 그 지역에서 주는 혜택의 차이 이런 걸로 봤을 때 비수도권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지역으로 내려올 바에야 해외에 해외로 공장 가서 짓는 게 낫겠다. 그렇죠. 아예 획기적으로 인건비나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해외로 가버리든가 예. 아니면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인재나 여러 가지 자원들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남거나 하니까 이제 비수도권 울산 같은 지역은 구 중간에 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문제는 인재 확보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대부분 인재들을 모시기 위해서 연구개발센터를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울산에 본사가 있던 현대중공업이 서울로 본사를 옮기면서 또 하나 했던 게 연구개발센터 GRC를 지금 경기도 판교에다 세우고 있죠. 여기 굉장히 크게 규모가 들어가는 투자를 울산에 본사를 뒀다가도 그걸 옮겨가서 하는 와중에 다른 대기업들은 기존에 있던 거 수도권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SK 같은 경우에 울산에 정유공장 있지만 연구개발센터는 경기도 부천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뭐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기술을 연구하는데 수소기술 여기 울산에도 많잖아요. 그렇죠. 연구시설은 용인으로 갑니다. 예. 그렇다면 좀 더 파격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바꿔서 기업의 네. 입장이 아니라 그 기업에 근무하는 대기업 그렇죠. 종사자라면 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서 울산으로 온다고 한다. 네. 울산으로 갈래? 해외 어느 작은 도시로 갈래? 네. 라고 했다면 네. 가족이 다 옮긴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렇죠. 차라리 해외에서 경험이 좀 더 특별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상상을 하게 될 것 예,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비수도권이 애매하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 인재 유출을 막거나 인재 유입을 위해서 해봤던 거 시도 중에 하나가 바로 혁신도시죠. 네.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런 곳이 자발적으로 이주해 오지 않으니까 공공기관 직원들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강제로 이주시키다시피 해서 우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을 데려와 봤는데 결과가 어땠죠? 왜냐하면 서울에다 그냥 가족들을 남겨놓고 출퇴근을 일하는 하셨죠. 사람만 내려온다거나 예. 여기에 기반을 두지 않고 남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본사에서 근무하는 걸 꺼리고 지역의 사업소라고 하더라도 본사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이미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데 기업의 활동이나 그 활동 지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그런 선택을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파격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거나 어떠한 혜택이 있지 않는 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역 혼자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네. 지역에서 아무리 수도권 수준의 어떤 문화적 기반이나 정주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인구나 어떤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지역 혼자서 아무리 하려고 해봤자 어느 이상은 만들기 어렵거든요. 네. 결국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같이 도와주든 혜택을 주든 뭔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지방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그동안 사실 지방정부가 지나가면서 매번 기업을 유치하겠다거나 연구시설을 유치하겠다거나 공약을 많이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성과를 본 적은 없었고 네. 오히려 기업이 떠나가는 경우만 훨씬 더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민선 8기에서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기업 유치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결국은 개발 제한 용지를 풀면 지금 울산의 도심 지역에 땅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울산의 도심권과 연계되는 공장 용지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의 부지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지라면 기업들이 오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기업에 제공했던 부지나 산업단지는 다 너무 외곽에 있었으니까 좀 내부에 만들어서 기업들을 유치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구상대로 기업이 움직여 주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외적인 분위기를 보면 네. 역대 최대 경제 위기가 뭐 앞두고 그렇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코로나 네. 이후에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좋지 않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 과연 그런 지원책을 해줄 만한 여력이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경기 불황 상황에서 기업들이 움직일 만한 비용을. 여유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만한 여유가 있어야 그걸 생각하는 거지. 네.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뭐 이전하는 데만 해도 건물을 짓고 사람을 옮기고 하는데 그거 다 비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에 일일이 그걸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기업 입장에서 아 저기로 옮길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성과로서 대기업이 당장 옮겨오지는 않더라도 울산이 이런 조건이 있으니 이러한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언제든지 오라고 여기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을 설득하고 알려놓는 것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다소 느리더라도 이런 설계를 분명히 해나가는 네. 그 밑그림은 중요하다. 그렇죠. 예. 무작정 공약으로 내세우고 뭐 효과도 없는 주민 서명같이 이렇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전략적인 접근을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민선 8기 지방정부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 봐야 할지 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유희정 기자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